안녕하세요. 현일고등학교 우리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줘서 선생님도 더 열심을 내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쵸? 때로는 어제 모의고사를 쳤다든지 또 수행평가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다시 선생님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면 대부분 뭐 EBS 인강이나 또는 사설 인강을 들으면서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런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만큼 강의를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단어는 이제 5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5단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자, 이 건조한 기후, 그렇죠? 건조한 기후와 이 건조한 기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 우리 앞에 2단원에서도 이 내용들을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2단원도 같이 이렇게 펴서 한번 훑어보면서 여기에 내용들과 연결을 시키면 훨씬 좋을 것 같죠. 자, 여기는 3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아무래도 이 자연환경이라는 건 건조한 자연환경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주요 자원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건조한 아시아, 우리 서남아시아 바로 뭡니까?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죠. 자, 이거와 관련한 어떤 자원의 분포와 산업들, 그리고 이곳에서 현재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오늘은 특히 1단원, 첫 번째 중단원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자연환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곳의 자연환경 뭡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게 건조기후 아니겠어요? 자, 이런 건조기후의 특징이 뭡니까? 일교차가 크다는 거죠. 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복이나 또는 집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자, 요 물을 얻을 수 있는 건 강 옆이라든지요, 또는 지하수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아시스 뭐 이런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로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 여러분, 사막 기후 뭡니까? BW죠, 그렇죠? BW 연중 건조합니다. 북부아프리카 일대를 비롯하여 아라비아 반도, 중앙아시아에 분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큰 사막,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리비아에 있는 리비아 사막,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 넘어가면은 네프드 사막이나 룹 알 할리 사막 같은,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 카라쿰 사막까지, 이런 사막들의 분포들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스텝입니다. 스텝은 여러분들 250mm에서부터 500mm 사이에 바로 스텝이 만들어지죠. 사막기후 주변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영문 약자로 우리 BS 스텝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사막 주변에 분포하게 되겠고요. 짧은 풀이 자라면서 농경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목생활 같은 것도 하게 되죠. 터키와 이란 고원지대라든지요, 중앙아시아 북쪽 등에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또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지중해와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후도 나타납니까?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죠. 지중해성 기후 CS 아닙니까? 그쵸? 썸머 드라이, 여름에 건조한, 여름에 고온, 건조한. 그래서 무슨 농업? 자, 여기서 우리 수목 농업 연결했었죠, 그쵸? 올리브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오히려 온난, 습윤, 이때 이제 강수량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지중해 및 흑해 연안에서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자, 건조아시아 우리 교과서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이제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보이죠? 우리 대표적인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사막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도 큰 사막이 자리 잡고 있죠. 네, 뭐 네프드 사막이라든지 룹 알할리 사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도 사막이 일부 이제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스텝이 나타나고 있죠. 자, 특히 이쪽 지역의 사막은 어떻게 만들어진 사막이에요? 바로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막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자, 이거 한번 앞쪽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엔 건조하고 겨울엔 습유난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지역, 바로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터키 같은 곳, 이런 곳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올리브의 재배라든지요, 그 다음에 밀농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은 이게 이제 스텝 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요거를 이제 EBS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우리 나라들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지역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학습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 경제적인 어떤 좀 문화적인 부분들, 또 지역적인 것들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쪽 지역, 우리 북부 아프리카 지역 한번 살펴보면 먼저 좋겠죠? 모로코부터 시작해서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같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있겠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이런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우리 아랍 지역들, 네, 대부분 다 여기는 전부 다 우리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 자원과 함께 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지역들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아주 다른 성질의 나라죠, 그렇죠? 다른 특성의 나라, 다른 문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고요.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 특히 이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를 거쳐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난민의 어떤 유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쪽 동네에서는 큰형님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슬람교의 메카, 우리 성지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든지요. 그 다음 우리 두바이 알죠?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그 밑에 오만, 예멘 같은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과거 러시아의 지배를 이제 많이 받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위에서부터 카자흐스탄,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들의 나라들. 스탄, 요 스탄이 바로 뭡니까? 국가, 나라란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카자흐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에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문화적으로 만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면서 문화의 아주 점이지대, 문화의 점이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키가 중심이 돼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많이 있으니까 터키 위치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주변의 바다들, 지중해는 다 아실 거고, 터키 위쪽에 흑해 쪽, 그 다음에 러시아 쪽과 중앙아시아 쪽, 요쪽에 이제 아랍 지역들과의 사이에 있는 카스피해, 요 중요합니다. 요런 바다들의 위치들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요게 이제 사막화할 때 많이 나오는데 아랄해가 되겠습니다. 아랄해. 자,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볼까요 또? 네. 이번에는 지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볼까요? 따로. 자, 이쪽 지역은 사막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기조산대도 있고요.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높고 험준한 산지, 바로 신기조산대 지역,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틀라스 산맥, 아나톨리아 고원, 이란 고원, 파미르 고원 쪽 우리 잠시 후에 한번 지형물 자세히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외래하천, 그거와 함께 연관된 충적평야도 중요한데요. 특히 외래하천이라는 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내려가는 하천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 고원지대에서 이제 발원해서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이집트를 지나가는 바로 나일강 문명을 만든 나일강,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이 나일강의 수원을 이용해서 관계 농업을 하죠. 네.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여러분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많이 들어봤죠? 역시나 문명을 이루었던 곳이고요. 터키 동부 산지에서 시작을 해서 아랍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던 강. 그래서 이쪽 주변에 농경지가 발달하고 당연히 인구가 밀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일부 해안 지역 평야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농업 활동을 했습니다. 자, 지형 한번 이번에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여기 아까 전에 높고 험준한 산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바로 아틀라스 산맥입니다. 아틀라스 산맥, 신기 조선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서 아나톨리아 고원 쪽으로 해서요, 이란 고원 쪽으로 해서 파미르 고원 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는 요 라인. 자, 바로 요 라인이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곳에 바로 화산이나 지진 활동 같은 것들이 자주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외래하천 대표적으로 나일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아나톨리아 고원이 있는 터키 이쪽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특히 요 끝에는 삼각주라고 하는 큰 충적 평야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막들의 위치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사막들의 위치들 살펴보시게 되겠고, 카라쿰 사막까지요. 네, 바다의 위치 우리 아까 전에 지중해 체크했었고, 흑해, 카스피해, 이쪽에 아랄해, 그렇죠, 아랄해.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우리 석유가 전 세계에서 한 50% 가까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페르시아만.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책에도 나오는 홍해, 바로 여기가 홍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홍해,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지형적인 큰 틀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계속해서 지도를 많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요거를 EBS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뭐 이런 이기디 사막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큰 사막들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아틀라스 산맥이나 아나톨리아 고원이나요, 그 다음에 이란 고원 쪽, 그 다음에 여기 파미르 고원 쪽에서 텐산 산맥까지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색깔이 좀 진하죠,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이어지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는 신기 조산대지요. 여러분들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 체크를 꼭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형적 설명 같은 것들이 보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EBS에 나와 있는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인구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이렇게 좀 가나 다로 해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 지역 한번 볼까요? 자, 이 가 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죠. 기후적으로 바로 무슨 기후입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후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유리하겠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가가 되겠죠. 습윤 기후가 나타나는 지중해 연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건조한 곳보다는 습윤한 거예요. 자, 무슨 기후입니까?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CS라고 우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는 두 군데예요. 자, 요 지역과 요 지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바로 무슨 강이 흐르는 지역입니까? 나일 강이 흐르는 지역이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이죠. 바로 무슨 하천이라고 했죠? 외래 하천. 여러 나라를 흘러오는 외래 하천입니다. 이런 하천 주변에 바로 뭐가 발달합니까? 충적 평야. 자, 하천이 범람해서 쌓아놓은 평야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평야의 비옥한 흙을 이용해서 농업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지역도 인구가 밀집하게 되겠고요. 자, 이쪽에 사막이 있는 리비아 사막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점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지역은 바로 무엇을 이용하는 겁니까? 오아시스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래서 다는 오아시스 주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의 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최근에는 관계 기술,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쓰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런 관계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네, 스프링쿨러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바닷물을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설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잘 만드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두산중공업 이런 데서 잘합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는 생활 모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통적인 생활 모습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의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의복은 바로 어떤 곳에 적응하기 위한,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의복들이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헐렁하게 늘어진 천으로 온몸을 감싸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한낮에 뜨거운 햇볕, 이거 피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 동네가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우리는 습하게 덥죠. 후덥하죠. 근데 여기는 건조하다는 겁니다. 습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습도가 낮아요. 하지만 내리쬐는 햇볕은 우리보다 훨씬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과 모래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감싸게 됩니다. 거의 눈만 내놓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땀이 증발하면서 식은 공기를 옷 속에 머물게 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팔은 거의 입지 않아요. 대부분 긴팔로 입고, 특히 머리에 항상 모자 같은 걸 쓰죠. 그걸 또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얼굴 전체를 또 가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되면은 우리 일교차가 크거든요. 여기는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굉장히 또 추워요. 심지어 이런 곳에서는 난로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난로를 피우고 생활할 정도니까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의복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쪽에요.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그 말을 타거든요. 말 타기 편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통으로 다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옆이 튀어져 있어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말을 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옆쪽이 이렇게 튀어 있습니다. 옆쪽이 이렇게 옆쪽이 튀어 있는 이런 식의 옷을 초폰이라고 부릅니다. 초폰. 네, 그리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복, 각 요 아랍 동네 지역마다 조금씩 의복이 달라요. 좀 이따가 선생님 보여드릴 건데, 남자들은 흰색의 토브를 입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이거 토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쓰죠, 이렇게 머리 뭘 씁니다, 그렇죠? 이걸 쉐마그라고 부르고요. 여자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옷을 검은색이에요. 대부분 검은색, 눈만 딱 이렇게 내놓고 있죠. 이거 아바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카프를 많이 이렇게 두르는데요. 스카프 요거를 샤일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베르베르족은 사막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남성들은 좀 이렇게 투박하게 입고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굉장히 화려한 막 이렇게 뭐 목걸이라든지 형형색색깔의 뭐 이렇게 수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고 무늬를 넣고 하는 의복을 많이 입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한번 우리 볼게요. 간단하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 토브의 모양 또는 위에 쓰는 쉐마그의 모양을 보면은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바로 요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쉐마그와 토브의 형태입니다. 지금 요 뒤에 보이는 요 사람들 다 요렇게 지금 닮았죠, 그렇죠? 요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고, 요게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입고 있는 아바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우리 오만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조금씩 다르죠.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아랍에미리트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쵸?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우즈베키스탄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초폰 옆이 튀어있는 형태입니다. 남자분 결혼식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있네요. 그 다음 베르베르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주민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걸 다 풀어헤쳐서 거의 눈만 내놓고 낙타나 말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베르베르족 집에 들어가면 여성들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이런 옷을 입고 생활을 한다고 해요. 자, 이제 음식으로 가볼까요? 자, 음식. 이 밀을 주 원료로 씁니다. 밀. 자, 그 밀을 적게 그러니까 특히 물을 적게 들이면서 저장과 운반이 편리하게 이렇게 우리처럼 동그란 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물과 그다음에 효모와 소금 조금 넣고 해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넓게 펴서 꼭 우리나라 전처럼 만들어 먹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쌓아서 말려서 거의 이렇게 굽죠. 화덕 같은 곳에 구워서 말려서 이렇게 그걸 쌓아놓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난이라고도 부르고요. 특히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아에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고기와 유제품들을 많이 먹는데요. 유목을 하면서 특히 양을 많이 사육을 하죠. 양이나 염소, 낙타들의 고기나 유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오아시스 지역에서 특히 많이 이제 재배하는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야자는 거의 그냥 간식, 달콤한 간식으로 최근에는 또 사람들이 주문해서 사 먹는 것도 좀 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고기 요리 중에 케밥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좀 이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유목민들의 대표적인 육류 요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 건지 살펴봅시다. 자, 여기 난이에요. 난이고 요게 아에쉬라는 겁니다.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향신료를 넣거나 아니면 고기를 넣어서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뭘 찍어 먹기도 하죠. 양고기, 선생님은 양고기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요리를 다들 잘 하시니까 양고기도 뭐 냄새 없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기 케밥에서 여기 막 칼로 여기를 막 썰어내죠, 그렇죠? 썰어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이런 난이나 이런 데서 넣어서 싸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대추야자네요. 대추야자 말린 거고요. 굉장히 달콤할 것 같죠, 그렇죠? 네, 요건 이제 오아시스 농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물입니다. 자, 이제 주거 문화로 한번 가볼게요. 주거 문화. 자, 뭐 주로 흙집을 많이 지어요. 흙집을 많이 지어서 단열 같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창문은 굉장히 조그만하고요. 그렇죠? 여기 모로코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이런 마을의 모양인데요. 네모나죠? 뭐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이렇게 경사져 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따뜻따뜻 붙어 있고 서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유르트, 우리가 게르라고도 하죠. 이동식, 유목을 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어서 해체를 하고 이동했다가 다시 빨리 지을 수 있게끔 그런 형태를 갖추기도 하죠.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윈드타워, 바드기르라는 게 있어요. 바드기르. 너무 더우니까 조금 더 위쪽에 약간 더 시원한 공기가 집안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환풍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드기르. 자, 이게 모로코의 카스바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사진이 잠깐 있었지만 우리 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큰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창문이 작죠.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흙으로 지어진 집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인
우리 건조 지역에서의 이제 집이 되겠고요. 아라비안 나이트, 우리 특히 최근에 뭐 알라딘 이런 거 보게 되면 비슷한 가옥 형태를 우리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요게 또 바드기르라는 겁니다. 바드기르. 자, 바드기르는 요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자, 아래쪽은 지표가 가열되면서 너무 뜨거운데 요 위쪽은 조금 더 기온이 낮은 괜찮은 공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요 조금 선선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한 설비를 우리가 바드기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게르, 유르트의 짓는 모습이에요. 단계들. 자, 이런 식으로 설치와 해체가 편리해서 요것들을 또 부피를 줄여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각각의 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 공간들이 또 딱딱딱딱 나눠져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농목업과 대상무역이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오아시스 농업,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추야자나 밀이나 보리들을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농업은 아까 관계가 바로 물을 끌어다 쓰는 거라 그랬죠. 지하수를 이용해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하관계수로, 요거 굉장히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건데 카라트 또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카레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요걸 설치해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유목생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상무역. 지금 밑에 보시는 요 그림들, 요 그림, 낙타를 타고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사막을 건너가며 어떤 물건들을 이동시키고 거기서 물물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무역을 우리가 대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이 대상무역상들이 많이 해줬다고 해요. 자, 오아시스입니다. 자, 우리 오아시스 주변에 이렇게 거주지가 촌락이 존재하고 또 이 주변에서 대추야자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자, 지금 카라트, 우리 다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카레즈라고도 부르는데요. 산지가 있고 여기 산지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있던 하천이 스며드는 물이든지 이렇게 물이 있는 거죠. 요 물이 그냥은 이 동네까지 엄청나게 길거든요. 여기 오는 길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를 뚫는 거죠. 수직으로 뚫어 내려갑니다. 자, 지하 수직으로 뚫어 내려가서 요 안에서 요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서 요 물들이 마을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요것들을 우리가 카라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상한 무슨 동그라미 무슨 점들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요 정 가운데에 뭐가 있냐, 바로 스프링쿨러가 있는 거예요. 스프링쿨러. 자, 이 스프링쿨러가 탁탁탁탁 하면서 물을 뿌려요. 근데 그게 이게 원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스프링쿨러가 닿는 자리에 작물을 심어서 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형의 농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카라트 한 번 더 자세하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자, 요 산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 물들을 이제 지하로 해서 쭉 연결해서 와서, 근데 이게 심지어 한 50km를 이동해서 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다시 이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요 주변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마을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수직으로 이렇게 파 내려가서 사람들이 여기를 뚫어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도 다시 뚫어 내려가겠죠? 그러면 또 작업을 해서 요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쭉 지하에서 이게 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졌겠죠. 그쵸? 자, 주민생활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와서 유목 많이 없어졌겠죠. 대상무역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국경이 만들어지고요.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고 자원개발과 또는 사막화에 따라서 목초지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요. 많이 감소했고요. 관계농업 지역이 확대됩니다.
자,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수직 갱도를 뚫어서 너무 고생스럽게 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잖아요. 펌프 기술이 있죠, 그렇죠?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식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원형 경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최근에 또 관광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샌드보딩이나 낙타타기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체험 관광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이니까 태양광 같은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사량이 풍부한 기후를 이용해서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바로 원형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원형 경작지의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네모 반듯한 것도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게끔 해서 물을 이렇게 막 떨어뜨리는 어떤 관 같은 것들이 다 있다고 해요. 자, 요런 겁니다. 요 사이사이에 물이 나오는 어떤 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는 농사를 짓는 거죠. 이쪽 지역도 무조건 수입만 해다가 먹다가는 석유 가격보다만 농작물 사서 쓰는 가격이 더 비쌀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식량의 자급을 위해서 굉장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건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샌드보딩이나요, 이런 낙타타기 체험 여러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마쳤고요. 선생님이 또 뭐 여기에서 뭐 보여줄 영화나 이런 것들도 꽤 많아요. 선생님이 지금 따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영화나 또는 뭐 기타 드라마 같은 미디어 속에 지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먼저 유튜브 한번 선생님 편집을 한번 해보고요. 그게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책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한번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선생님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선생님도 힘이 나서 더 재밌는 지리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내용들, 심지어 이렇게 국가 지도나 국가를 설명해주고, 야, 거기 어디야? 막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는 지역에 대한 학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라들의 어떤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위치를 꼭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 아주 특이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입니까? 바로 이 B가 되겠죠, 그렇죠? 네. 메카가 있는 곳이 되겠죠. 선생님도 솔직히 이 지도 몰라. 선생님 다 외우고 있지 않아?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 국가고 국기 위쪽에 주황색이 사막을 의미한다.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특히 뭐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이게 바로 어디냐면은 니제르라고 합니다. 니제르. 자, 그 다음에 다는요, 자, 유르트. 자, 여기 중앙아시아 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앙아시아 쪽. 바로 유목과 관련됩니다. 유목 나오고 유르트 나오고 하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C 지역이 되겠네요. 키르기스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꼭 지역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눈에 익히고 한 번씩 정리해 보는 연습 꼭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기본 문제들인데요. 자, 아까 지형 부분이 되겠죠, 지금. 자, 여기 이제 아틀라스 산맥이 있죠.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해서 이렇게 텐산 산맥이 있는 여기 파미르 고원 쪽에서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신기조산대. 아주 높은 고원지대라고 했죠. 이란 고원 지나서요. 자, A는 바로 신기스콕산지 맞습니다. 자, B는요,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겠죠. 바로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사막 맞네요. C, 자, 이게 무슨 강입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나일강이 되겠죠. 자, 나일강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일강 삼각주, 바로 무슨 평야?
충적, 평야 있다고 했죠. 자, D입니다. 자, D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인데요. 아나톨리아 고원도 역시나 지층이 불안정한 곳입니다. 안정 육계 아니죠. 우리 신기조산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뉴스도 하나 가져가 봤어요. 자, 뉴스 보세요. 2020년 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터키 동부에 강진이 있었다. 최소 21명 사망했다. 자, 우리는 지진이 있었는데 사망자는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신기조산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도 바로 C와 함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외래하천이죠. 정리됐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문제도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여기 지금 체크해놓은 요 지역, 나일강 지역,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 되겠네요. 자, 여기는 강을 이용합니다. 강에 물을 끌어와야 돼요. 바로 B죠. 관계농업. 관계. 됐죠? 물을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들 보세요. 요 지역들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무슨 농업합니까? 수목 농업을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다 사막 지역이나 스텝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지역들에서 뭐 합니까? 유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데요. 아이고 다시 네, 5번이 되는데요. 자, B는 C보다 농업지역 내 식량작물의 생산이 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B가 C보다 당연히 B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지역에서 식량작물이 훨씬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4번으로 갑시다. 4번 우리 아까 전에 나눴던 지역들입니다. 여기 가지역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자, 나지역 사막의 오아시스고요. 다지역 뭡니까? 다지역 여기는 나일강을 이용한 관계농업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 라지역 아나톨리아 고원 터키 지역이네요. 자, 이 지역도 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역 사막 아닙니까? 여기는 뭐 하겠습니까? 나지역과 비슷하게 뭐 유목을 주로 이쪽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거 라입니다. 벼농사는 이쪽에서 짓기가 좀 어렵죠. 벼농사는 주로 기후대로 따진다면은 우리 온대기후, 계절풍 기후, 우리 몬순 기후라고 하죠. 몬순.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몬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작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 지역은 아나톨리아 고원은 지중해성 기후니까 수목 농업을 하면서 또는 뭐 한다고 해도 밀농사 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 자, 이제 음식 나오네요. 음식. 난 아이씨 뭘로 만들었습니까? 밀로 만드는 거죠. 자, 전부 다 건조한 기후지역. 뭘 적게 쓰기 위해서, 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지난번 수능에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이곳은 낙타를 이끌고 대상들이 내륙 종단 대상로에 내륙 횡단 대상로, 그러니까 종단 대상로, 횡단 대상로에서 딱 만나는 이런 교착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슬람 사원이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됐다는데, 자, 여기가 바로 뭐 어디냐면 말리라는 곳이에요. 말리. 자, 말리의 팀북투라는 지역입니다. 마을이에요. 아니,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다 뭘로 지어졌다는 겁니까? 흙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리 어디냐? A가 바로 말리가 되겠습니다. 말리. 자, 그리고 나는 강수량이 적지만 짧은 우기가 있어. 짧은 우기가 초원의 가축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전통가옥은 이동 생활을 합니다.
자, 주로 스텝 기호에서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죠. 바로 유목, 스텝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 쪽 C가 되겠죠. 그래서 유목, 게르, 유르트 그래서 AC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도 볼까요? 의복을 한번 봅시다. 가지역, 초폰 어디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목을 주로 하는 곳이죠, 그렇죠? BS 스텝이 주로 나타나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베르베르족이 있는,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강한 햇볕 차단. 자, 이쪽 지역 나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 되겠죠, 사막.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이 되겠는데, 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북아프리카 나라는 알제리가 되겠네요. 알제리. 여기 보면은 알제리와 우즈베키스탄 중에 하나니까 알제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알제리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알제리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요거는요 지금 시험 문제에 주어진 지도가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서 갖고 온 지도예요. 그리고 우즈벡은 자, 이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죠. 가 국가에 비교한 나라 국가니까 알제리가 뭐가 더 우즈벡보다 뭐 많냐 뭐 그런 거죠. 석유 알제리가 우즈벡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올리브, 자 알제리 지역의 여기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럼 올리브 생산이 많겠죠? 그럼 올리브가 많다 C 아니면 B가 되겠네요. 그렇죠? 올리브가 많다 C 아니면 B예요. 근데 단위 면적당 가축 사육 투수는 자 이쪽 지역 가축 사육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우즈벡이 이제 유목을 한 곳, 또 그 외에도 지금도 가축 사육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축 사육 투수는 적죠. 적음이니까 C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주요 작물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이집트고요. 나는 사우디고요. 다는 카자흐스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집트 지역. 다 지역부터 볼까요? 카자흐 중앙아시아 지역. 우리 스텝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사막도 좀 있겠죠, 그렇죠? 사막도 좀 있지만 스텝 나타나는 이 지역에서 뭐 많이 합니까? 밀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밀이 있는데요. 밀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막이 발달하는 요 나아 지역 같은 경우에 보세요. 나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 같은 곳, 이런 사막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바로 C가 뭡니까? 대추 야자가 되겠습니다. 대추 야자가 되겠고요. 이집트에는 뭐가 있나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의 그 충저평야 일부 지역에서, 아주 일부 지역에서 쌀도 일부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은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이게 충저평야가 있어야지만 재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은 물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건조한 낙타 보이시죠? 네, 이 지역의 생활 모습 너무나 쉬워서 빨리빨리 정리해 볼까요? 네, 뭐 햇빛과 열로부터 피하는 요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생이 빈약해서 전통 음식은 조리 시간이 짧아야 된다. 낙타를 이용해서 농경을 하진 않죠. 그 다음에 힌두교 아니죠. 이게 무슨 종교? 이슬람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수능 특강까지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꼭 우리 세계지리 1등급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